자, 저한테 어제 정말 많이 보내주신 기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저한테 뭘 보내주셨냐면요. 이걸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제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 달치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준 PD, 이거 어떻게 공수처가 윤 대통령 털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저는 실제 이런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냐? 그래서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석 달치 통신기록 확보했는데 그래서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모든 언론사들이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거 MBC도 보도하고 있고요. 한겨레, 경향도 보도하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모두 다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한두 달도 아니고 석 달치나 확보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보도를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초로 한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겠습니까? 예상하시겠지만요. JTBC예요. JTBC. 단독 공수처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 최상병 사건 핵심 석 달치 분량 이러면서 연기를 막 피웁니다. 자, 어떻게 연기를 피우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쪽 진영은요. 물음표 던진다고요. 물음표. 자, 어제도 물음표를 3개나 던지더라고요. 첫 번째, 정면으로 견우나. 두 번째, 등장인물의 수면 위로. 세 번째, VIP 연급 녹취록 영향. 물음표 3개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음표 3개 던지면서 계속해서 연기 피우고 있고, 이걸 누가 물라는 겁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음표 던져줬어. 대통령에서 물음표 던져줬으니까 빨리 이거 물어. 그래야지 이게 이슈화 될 거다. 라고 지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를 보여드리고 싶느냐? 바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과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이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라는 프레임으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공격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라 그랬습니까? 입건하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수처가 실제로 피해자로 입건을 하자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건하라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어떤 목소리와 어떤 톤으로 얘기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서 네. 후보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입건 하나 하십시오. 자, 신님 들어보셨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공수처가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달아다가 실제 입건을 하자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입건하라 하십시오 라고 정말 태연하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린다고요? 저는 JTBC가 이런 단독 보도를 해도 안 무섭다고요.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이거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 JTBC가 단독 달아가지고요. 뭔가 되게 최근 뉴스 같고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통화 기록이라는 거예요. 실제 통화 기록은 어떤 겁니까? 통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랑 몇 차례 통화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통화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켜면은 어떤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지 목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통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JTBC가 단독 달고 있고 또다시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딴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새로운 내용이 아니냐? 이미 니들이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단독 달고
자, 지난 5월 28일 MBC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이종섭에게 연달아 3차례 전화. MBC 지난 6월 26일 윤 대통령 신범철 차관과 3차례 전화 12분 31초 통화. JTBC 6월 19일 윤 대통령 당시 임기훈과도 통화. 다 했네. 다. 네? 그러니까 이미 JTBC와 MBC가 뭐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이랑 통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이랑 통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이랑 통화했다. 라고 다 말했습니다. 심지어 몇 차례? 3차례. 몇 초? 12분 31초. 몇 차례 했는지, 누구랑 했는지, 몇 분, 몇 초 했는지 다 말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새로운 내용입니까? 네? 뭐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야? 이미 보도 다 해놓고. 저는 그래서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몇 달부터 JTBC, MBC가 단독 보도 달아가지고 대통령이 누구랑 몇 차례 몇 분 몇 초 통화했네 라고 보도 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다라는 게 새로운 뉴스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치 새로운 뉴스처럼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자극적인 포장지 씌워다가 보도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물음표 던지면서. 어떻게 물음표 던지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겨누나. 등장인물의 수면 위로. VIP 연금 녹취록 여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자극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마치 새로운 것처럼. 마치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처럼. 왜냐? 그래야지만 떠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다른 언론사들이 물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이와 관련돼서 정쟁화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이미 JTBC, MBC가 지난 몇 달 동안 보도했던 내용들이 그냥 공수처라는 포장지 아래서 또다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섭지가 않다. 그래서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JTBC의 자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공수처가 대통령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몇 달치? 무려 석 달치 분량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JTBC는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수처를 향해서 뭐 했습니까? 비판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사 제대로 안 한다고. 자,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난 7월 19일 JTBC 보도입니다. 3주 뒤면 다 지워지는데 통신영장 줄줄이 기각당하. 같은 날 통화 기록까지 드러났지만 대통령실 앞에서 막힌 수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JTBC가 대놓고 공수처한테 니들 빨리 수사해라. 대통령 수사해라. 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늦장이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JTBC 주장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 잘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요. 심지어 현직 대통령 통화 기록을 가장 처음으로 확보까지 했습니다. 네? 잘하고 있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JTBC가 왜 갑자기 공수처 수사와 관련돼서 지난 7월 달에는 비판을 했을까? 바로 이 인간 때문이에요. 김규현. 네? 실제 김규현과 관련돼서 JTBC가 얼마나 꽁꽁 숨겼습니까? A 변호사, B 변호사, 심지어는 공익제보자는 얘기로서 얼마나 꽁꽁 숨겼었어요. 근데 그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JTBC가 김규현을요, 지난 7월 17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규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수처 수사팀의 수사방해, 압력 들어오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 라는 카더라식의 얘기를 김규현이 JTBC 나가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JTBC가 김규현의 인터뷰를 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지난 7월 17일이라고요. 그리고 7월 17일 날 김규현의 이러한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MBC가 뭐 하는 겁니까? 공수처 때리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언제? 7월 19일 날. 이렇게 2차례나.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네. 지금 김규현에 따른 뭐라는 겁니까? 공수처가 수사방에 압력받고 있다면서요. 첩보 있다면서요. 근데 아니네. 김규현 또 거짓말했네요. 왜냐? 압력받고 있고 이와 관련 방해받고 있으면 대통령 통신기록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JTBC와 김규현의 거짓말이 또 한 번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 우린 뭘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의 해병대원 특검이 얼마나 명분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병대원 특검을 반대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라고요. 첫 번째, 특검의 요건이 안 된다. 두 번째, 여야 협상이 안 됐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즉, 특검이라는 것은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할 때 하는 게 특검인데 잘 보세요. 미흡합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문재인 일해본 적 있습니까? 이재명 일해본 적 있습니까? 김정숙, 김혜경 일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한 달치, 두 달치도 아니고 석 달치나.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수사방에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즉, 이들의 지금 말도 안 되는 특검의 명분이 또다시 와장창 깨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어제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JTBC는 호기롭게 새로운 것처럼 단독 보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과거에 이들이 보도했던 내용을 재반복하는 것이고, 어제 JTBC 이런 보도를 통해서 우린 뭘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수사하고 있네.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특검의 명분이 약해지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난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해병대원 사건 수사가 먼저다. 국민이 납득 못하면 내가 특검을 주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캥긴다라면 실제 어제 공수처가 그와 관련돼서 통신기록 입수할 수 있겠습니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했냐고요? 이재명 했냐고요? 김정수, 김혜경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털어도 털 게 없어요. 나올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까지?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와 관련돼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면 이미 터져 나왔겠죠. 이와 관련해 정말 뭔가 있다라면 이미 터져 나왔겠죠. 근데 없잖아요. 네? 몇 달 동안 그렇게 털어놓고 지금 뭔가 나왔냐고요?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를 공개하며 이와 관련돼서 난리부르스를 쳤습니다. 이거 제가 어떤 사건이라 말씀드렸죠?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에 있어서 실제 김만배 신앙님의 통신기록에 있는 사람의 통신기록을 검찰이 조회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이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김만배인지 신앙님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핸드폰 안에 이재명과의 통화 기록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검찰이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통신 기록 조회가 아니라 통신 사찰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되어다가 선전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 기록을 들여다보는 게 문제 있다, 통신 사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공수처도 비판해야죠. 공수처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야. 이재명의 통신 기록이나 대통령의 통신 기록이나 똑같은 통신 기록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 따르면 검찰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통신 기록을 들여다보는 건 통신 사찰이라며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신들이 만든 공수처란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통신 기록 확보한 것도 비판해야죠. 통신 사찰이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비판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또 뭐 할 겁니까? JTBC가 던졌었던 물음표를 동조하며 또다시 연기 피울 거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선전선동하면서, 어떤 식으로 청문회 특검 요구하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민주당 좌파들의 내로남불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냥 수사기관의 수사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근데 좌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향한 수사와 관련돼서는 정치 탄압이다, 통신 사찰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할 때는요, 그거 정당한 수사다, 빨리 수사해라, 수사가 오히려 미흡하다 라는 식으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제가 JTBC 기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사찰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라 그럴 거예요? 단독 JTBC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통화.
부처 간의 통화 기록을 JTBC가 단독 보도한 거예요. 자, 이것뿐입니까? 유재은, 박정훈 통화, 강의구, 임기훈 통화, 김은혜, 임기훈 통화, 개개인의 통화까지도 JTBC가 단독 보도했어요. 자, 이것뿐입니까? 임기훈, 김계환 2번 통화했다. 임기훈, 김계환 최소 7차례 통화했다. 용산 국가안보실과 16차례 통화한 김계환. 유재은, 이시원 최소 4차례. 회수 그날 조태용, 오간 전화 최소 10차례. 뭐 하는 겁니까? 몇 차례까지 했는지도 보도했어요. 단독 따라다가.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몇 초 동안 통화했는지, 심지어 그 번호가 뭔지까지도 다 보도했다고요. 어디에 따라? 수사기관에 따라서.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기준에 따르면, 당신들이 말하는 논리에 따르면요, 지금 공수처도 사찰하고 있는 거네. 사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JTBC가 저렇게 매일같이 어느 부처가 어디 부처로 통화했다, 누가 누구랑 통화했다, 누가 누구랑 몇 차례 통화했다, 누가 누구랑 몇 초 동안 통화했다, 어떤 번호로 통화했다라고 보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수처도 사찰하는 거네. 사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친구 여러분들. 이러한 보도가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대통령실이,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향해서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사찰이다 라는 얘기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 수사 이어나가고 있고 저런 말도 안 단독 보도들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요, 한마디도 해본 적 없다고요. 대통령실조차도 입장 표명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뭐에 따라? 법과의 절차에 따라서. 왜냐? 그러면 진실이 나올 거니까. 왜냐? 그 진실은 우리에게 너무 떳떳하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들 하세요. 대응 좀 하라고, 이와 관련돼서. 이거는요, 대통령실이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대응을 해야죠. 국민의힘. 지금 실제 수사 대상을 누구로 놓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 좌파들이 계속해서 연기 피우고 딴죽 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통령실 입장을 표명하면 어떤 일 벌이겠습니까? 또다시 저들이 수사 외압이라는 얘기할 겁니다. 또다시 뭡니까? 탄압이란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특검의 명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검의 명분이. 그럼 이거는 누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수사 방향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실제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석 달치 통화 기록까지 확보를 했는데 대통령 한마디로 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 한마디로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뭐 보여드렸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얘기했던 지난 2021년 9월달 입건을 하십시오 라는 그 당당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왜냐? 나올 게 없어. 나올 게. 근데도 뭐 하는 겁니까? 이 좌파들은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극적인 포장지 씌워가지고 단독이란 타이틀 달아서 또다시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뚜벅뚜벅 진실을 밝혀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이들이 왜곡했던 진실을 바로잡는 거 있겠지만 이들이 숨겼었던 진실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재선 의원이 김규현이랑 접촉했다는 정황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장경태라는 겁니다. 근데 장경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가 김규현이랑 공모한 거 아니다. 나는 이종호 측에서 자료받았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절대 100% 이종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다른 카톡방 멤버 최모 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와 관련돼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실제 어떤 사람이랑 접촉을 했는지. 자, 이종호입니까? 아닙니다. 단톡방 안에 있는 사업가 최모 씨라는 거예요. 그 최모 씨 지인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장경태 제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종호란 제보자 A 씨랑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장경태가 어떻게든 이종호란 사람을 띄워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와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엄연히 이종호가 아니라 사업가 최모 씨인 지인 관계인 제보자 A씨한테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종호 측에서 받았다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지난주부터 까드렸어요. 지지난주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실제 목소리 낸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아봤을 때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 권선동, 윤상현. 2사람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뭐가 드러났습니까? 통화 기록이 드러났잖아요. 누구와? 장경태 보좌관과 제보자 A씨 간의 통화.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임성근 구명 의혹, 포커스는 이종호, 김건희라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성근과 이종호는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만났다, 아는 사람이다 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대통령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 근데 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통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제가 글로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예 육성으로 나와버렸어요. 어디에서 어제 보도가 되었냐? 어제 이와 관련돼서 TV조선이 어제 실제 육성 보도를 들려줬습니다. 자, 실제 장경태 보좌관과 제보자 A씨가 어떤 통화를 가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장경태 보좌관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A씨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회 보좌관에게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시 접근하세요.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해 구명로비를 했다고 제보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장 의원 측은 진실보다 정파간 득실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건 진실을 가릴 수 없고 영웅 만드는 무덤으로 점점 만들어갈 거예요. 민주당에서 저쪽 당이 뭐라 하든 이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테니까. 장 의원 보좌관은 이틀 뒤 만남에선 김건희 여사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포커스가 이종호나 김건희한테 가면 나머지 격가지들은 다 관심사 없어진다. 그게 핵심이지. 장 의원 측은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실제 장경태 보좌관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포커스가 이종호와 김건희한테 가면 나머지 격가지들은 다 관심이 없어진다.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해병대원 사망 사건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은 뭐 하는 겁니까? 해병대원이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이 사건의 핵심 요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경태 보좌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다 격가지라는 겁니다. 어디에 포커스 맞추라는 겁니까? 이종호, 김건희한테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가운데 해병대원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까? 실제 그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하는 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해병대원 사건을 어떻게 정쟁화시키려고 했는지 그 민낯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녹취록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녹취록을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떤 녹취록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에 대해서 더 나오고 확실한 것들인 거냐, 그냥 꼭 최근권으로 안 나와도 돼. 저쪽이 뭐라 하든, 그러니까 이거 수사하자,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들어보셨죠? 저는 이 녹취록 듣고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자, 내용이 어떤 얘기입니까? 이종호에 대해서 더 나오는 확실한 것도 김건희와 관계가 꼭 최해병권으로 안 나와도 돼.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저쪽이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이거 수사하자,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들은요, 애초에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진상규명 관심 없었다고요.
재발 방지 관심 없었다고요. 오로지 뭐만 있는 겁니까? 정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정쟁?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의 정쟁.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JTBC가 소위 말하는 해병대원 사건이라는 포장지 씌워다가 그 안에 누굴 넣고 싶었던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누구까지?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이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포장지는 해병대원 사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하고 싶은 건 뭐라는 겁니까? 다른 포장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포장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포장지, 특검 관련된 포장지, 즉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경태 보좌관의 통화, 육성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잖아요. 저쪽이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수사하자, 특검하자, 기승전 수사, 기승전 특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 좌파들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다른 것도 아닙니다. 20살 우리 청년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것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말했잖아요. 서영교가 말하더만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가냐고. 마찬가지입니다. 꽃다운 20살에 국방의 의무를 행사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국군 장병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렇게 정쟁에 활용을 합니까? 그것도 한 가지가 안 되니까 구명 로비 의혹이라고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저는 이거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당사자인 장경태가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인 장경태가 실제 자신의 보좌진이 누구랑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나왔고, 그런 가운데 장경태가 우리 국민들 앞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장경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태씨 얘기 좀 하세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또 하더만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를 오빠라고 호칭했던 제보 입수했다. 그 제보 누가 준 겁니까? 사실이에요? 팩트입니까? 또 뭐 하는 겁니까? 물타기 하는 거죠. 어떤 물타기? 실제 민주당 재선 의원이 김규현이랑 접촉했던 정황이 단독 보도로 나왔고, 그게 장경태다라는 권선동 의원의 폭로가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김건희 여사 끌어들여 물타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게 바로 좌파들의 민낯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뭐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다.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출범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실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녹취록도 국민의힘이 입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장경태가 제보했다라는 어떤 분, 이 A씨. 실제 국민의힘이 만났고 관련된 자료, 녹취록까지 모두 입수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국민의힘은 뭘 해야 될까요? 까세요. 까십시오. 아니, 언론이 깠는데 왜 못 까? 언론이? 실제 어제 TV조선이 깠고 실제 그와 관련돼서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못 갑니까?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국민의힘은요,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좌파들이 뭘 하던 간에 우리는요,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도 얘네들은 합니다. 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단독 보도 나올 거다.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선전선동할 거다. 또다시 자극적인 포장지로 우리 국민들이 현혹시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어쩌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 국민의힘도 좀 하라고요. 자, 제가 다 말해서 지금까지 안 했던 건 뭐라고 안 할게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일 우리가 되짚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부터죠. 이제부터 싸우라는 겁니다. 제발 할 거 하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TV조선이 보도했었던 이 녹취록, 관련자 제보 내용들 국민의힘도 모두 갖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접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만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죠.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20살 청년의 죽음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걸 민주당 좌파들이 정쟁화시켰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진실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린 뭘 이끌어내야 되겠습니까? 장경태한테 답을 이끌어내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물음표 던져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타이밍이에요? 장경태한테 물음표 던지는 타이밍입니다. 장경태한테. 장경태 입장 밝혀라. 보좌진이 요 따위로 얘기하더라. 장경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선전선동하지 않았냐. 입장 밝히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걸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알았는지 더 나아가 이재명을 향해서도 입장 밝히라고 해야죠. 왜? 좀 있으면 이재명 당대표 될 거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의 물음표에 우리가 동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음표가 물음표 던지자고요. 왜? 우리 무기 지어졌잖아요. 문건 있고 녹취록 있고 제보자 있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자,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